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특정 인물에게 비상식적으로 끌리면서도 동시에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다소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병적인 자기애적 공간입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자신만의 사냥터를 어슬렁거리듯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자신만의 사냥터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자기애적 공급원, 즉 타인의 관심, 숭배, 찬사, 복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목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형태든 될 수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단골 술집, 특정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심지어는 경건해야 할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시설, 매일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 혹은 지식을 탐구하는 대학 캠퍼스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 안에서 왕이나 여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쳐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사람의 진을 빼놓는 소모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남성으로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절반은 여성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은 끊임없이 그들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맞춰주어야 하고 늘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그들이 원하는 관심과 인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갈등지향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깊은 허탈감과 고갈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상호 간의 깊은 유대감, 즉 정과는 정반대에 있는 철저히 비대칭적인 착취 관계인 셈이죠. 결국 숫자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고 떠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고갈된 오아시스를 버리고 새로운 먹잇감이 있는 또 다른 병적인 자기애적 공간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동조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을 세뇌시킬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동조화는 세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소름 끼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실제 과학적 현상입니다. 동조화란
여러 사람이 동일하고 리드미컬한 소리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들의 뇌파가 서로 동기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각기 다른 뇌가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록 밴드 멤버들 사이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격렬하게 연주하는 동안 드러머, 기타리스트, 보컬의 뇌파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군집 의식이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뇌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들의 무기는 바로 리듬을 가진 언어폭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쏟아내는 비난과 폭언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 고도로 의식화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종교의식에서 반복적으로 외우는 기도문이나 만트라처럼 그들은 특정 단어와 문구를 끊임없이 그리고 격정적으로 반복합니다. 다 내 탓이야.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널 이해 못해. 나만 빼고. 이런 말들이 특정한 운율과 패턴을 가지고 피해자의 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때 피해자의 뇌파는 가해자의 뇌파에 서서히 동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뇌는 사실상 하나의 뇌처럼 연결되어 버립니다. 가해자의 생각이 곧 피해자의 생각이 되고 가해자의 감정이 피해자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동조화는 가해자인 나르시시스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그의 구조화된 언어폭력이 계속될 때만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공간을 벗어나면 동조화는 약해지지만 다시 그를 마주하면 이전보다 더 빠르고 깊게 동기화됩니다. 여기에 세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심리 기제인 내사가 더해집니다. 동조화가 뇌를 직접 해킹하는 것이라면 내사는 마음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스마트폰에 비유해 봅시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을 대변하는 앱을 몰래 설치합니다. 이 앱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아바타이며 그가 없어도 그의 목소리를 대신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앱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너는 부족해, 넌 틀렸어, 넌 벌받아야 해와 같은 비판적이고 가학적이며 통제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이 목소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뇌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게 세뇌당한 사람은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는 말일지라도 교주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 즉 뇌를 동기화하는 동조화와 마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심는 내사를 동시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아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집단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앰프와 같습니다. 동조 압력과 집단 역학 속에서 개인의 비판적 사고 능력은 마비되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공유된 환상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일부 광신적인 정치 집단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통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성격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뇌와 정신을 점령하려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교묘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래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고 우리 마음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올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그 공간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